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내년도 마늘과 양파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마땅한 대체 작목을 찾지 못한 농가들이 많아 내년도 재배 의학 면적이 평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농산물의 이런 수급 예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농업 관측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를 맡고 계시는 박기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께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를 맡고 계시죠. 우선 농업관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농업관측 사업이라는 것은 가격 등락이 큰 이 품목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출하라든지 가격 전망 자료를 제공해주는 정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 수급이나 가격 전망을 아는 것은 생산 면적을 정하는 것부터 해서 마지막에 출하 의사결정을 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본부장님께서 느끼는 책임감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농축산물의 수급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내용은 일단 결국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의 시장의 장바구니 물가에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이게 수급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정부 입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측 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책임감도 그렇고 이제 부담감이 사실은 조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농산물은 이제 공산품과 다르게 가격 예측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추석 같은 명절 때에는 경제 외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지난 추석 우리 중요 농산물의 관측 성적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농축산물은 이제 대목이라고 하는 명절 수요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는 대체적으로 평상시에 비하면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올해도 이제 그런 현상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측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일이 봄철에 냉해, 또 겨울에 또 냉해도 있었고요. 또 여름에 폭염 피해가 워낙 또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작년보다는 생산량이 조금 많이 줄 것으로 저희가 관측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분량이 좀 주니까 가격은 전반적으로 오르지 않겠냐 하고 예측을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우 도축 물량이 작기 때문에 가격도 작년보다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측을 했고요. 실제 저희들이 추석 시기 때 거래됐던 가격을 다 집계를 했는데 저희 관측치랑 큰 차이 없이 높게 형성은 됐습니다. 근데 다만 품목 중에서 이제 단감이 있는데요. 단감은 추석 때 나오는 품종이 서촌조성이라고 하는 품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부유나 이런 것들은 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추석 때는 그 품종이 쓰이는데 저희가 작년보다 가격이 높았던 것은 맞았는데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한 것보다는 품질이 조금 낮았고요. 조금 뒤에 나올 품종들이 조금 서둘러 이제 출하되면서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만족할 만한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그런 성적표다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거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측이 어렵다고들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보기에 수급이나 가격 예측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관측이라는 것이 저희가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다 맞을 수는 사실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것은 이제 사실 관측 결과가 맞아도 또 틀려도 이게 걱정스러운 게 관측 결과 전망치를 가격을 냈는데 이게 전망치하고 딱 맞으면 농가분들이 사전에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감축이라든지 출하 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측의 이 이용률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질책이 또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가격이 이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은 관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또 문제 제기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축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공산품하고 달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 농업인들도 그 관측의 과정이나 기대 효과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농업 관측과 농산물 시장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예측하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농업 관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담하는 농업 관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농업 관측 사업은 사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정부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관측 사업이 추진된 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에 농업 관측 센터, 지금은 본부가 됐습니다만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199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는 9개 품목으로 관측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관측 대상 품목이 계속 늘어나게 됐고, 현재는 이제 채소, 과채, 과일, 또 곡물, 축산, 최근에 이제 국제곡물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이제 전체 한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제 관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측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올보를 발간해서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량, 그 다음에 혹은 또 출하량, 그 다음에 재고량, 그리고 이제 수입 동량이 있으면 수입 동량까지 다 현황을 정리를 하고요.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량을 추정한 다음에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생산량, 출하량이라든지 가격을 전망을 해서 농업인은 물론이고 관계 분자들한테 올보로 제공해드리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1999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설립을 할 당시에 이제 설명회를 사전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고 또 제 의견도 개진을 하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연구 활동을 할 때 미국의 농업 관측 사업에 참여를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 관측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도 이 관심 있는 작목이 자기가 생산하고자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목이 얼마나 심겨져 있고 또는 얼마나 앞으로 심어질 예정이고 또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대략이라도 짐작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농업 관측 사업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업 관측 사업의 중요성 어디에 있고 또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관측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농가 입장에서는 이제 사전에
정보를 출하 정보라든지 가격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다음 달에 그 출하될 물량이 되게 많을 것 같다라면 출하 조절을 하실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가격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은 출하처를 조금 분산하시는 것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정보를 받아서 자기의 그 소득 관리라든지 재배 의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관책 사업이 뭐 농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관측 정보를 사전에 주면은 예를 들면 과잉이 문제가 됐을 때는 사전에 면적을 조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산지 폐기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 수입이라든지 또 이런 방안도 또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관측 사업이 여러 방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또 어떻게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기상 정보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의 마음, 또 어떤 특정한 사안, 그리고 해외 정보까지 많은 정보들이 필요할 텐데요. 각 요소들이 어떻게 조사되고 분석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관측 월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매달 받아보시니까 그 간단하게 이렇게 추정이 돼서 나오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월보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데이터를 다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 각 품목별 자료들,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에서 발간되는 자료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가락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일거래 물량, 또 가격, 또 품목별 품종별로 다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 주산지에는 또 지자체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생성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해외에 또 수입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관세청 자료를 활용해서 일별로 이제 품목별 자료를 더 확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 1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 농가를 구축을 했고요. 이들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매월 출하 의향, 그다음에 작황 상황, 그리고 이제 차기 작형에 대한 재배 의향 등을 매달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은 본인의 의향만 조사를 한 것이지 지역에 대한 의향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별도로 지역 농협이라든지 기술센터에 계신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지역 모니터를 한 2,300여 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매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하 의향이라든지 출하량 자체를 저희가 좀 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마늘이라든지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량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민간의 저장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고량이라든지 입고량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요. 또 품목에 따라서는 이제 수입량이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모니터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그 수입에 대한 전망치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공급량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형이 있기 때문에 그 모형에 의해서 가격을 추정해서 가격 예측치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초안을 가지고 각 그 품목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중앙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때 검증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정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월보를 발간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내에 이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관측 정보라는 것이 숫자 몇 개를 발표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그 조사 분석 요소 또는 그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표본 농가를 구축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잘 해주십니다. 잘 해주시는데, 가끔씩 이제 농가분들께서 이제 바쁘실 때 연락을 드리시면은 응답을 거부하실 때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 작목으로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농가분이 그 사이에 작목을 전환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죠? 농가 조사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지역 모니터 같은 경우도, 본인의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이 관측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거부를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네. 농업인들이 아마 농업 관측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우리 그 모니터를 하시는 분이나 샘플 농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은 그 농산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두 관측하기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지금 35개 품목에 대한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35개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품목을 선정을 할 때는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큰 품목, 그다음에 이제 출하 사항이 조금 증감이 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을 선정을 했고요. 35개 품목이지만 여기에 국제 곡물을 빼고 나면은 총 31개 품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제 늘려서 31개가 왔는데, 농업 생산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8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품목을 중심으로 갔지만, 이제는 이제 관측 사업이 중요성 때문에 많은 품목을 늘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부분의 품목은 관측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80%, 9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하지만 소규모 면적을 경작하는 그러한 품목일지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품목엔 또 관측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측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도 쌀이나 감자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고, 또 요즘 그 도시농업의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상추 같은 것도 관측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것도 어때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품목을 생산의 기준으로 하면은 상당 부분은 다 커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품목을 재배하시는 농가 입장에서는 왜 내 품목은 빠졌느냐라고 하시는 농가분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감자는 관측을 하는데 예. 왜 고구마는 빠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채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예. 파프리카도 해달라 하는 요청도 많으시고,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상추도 해달라고 하는 예. 게 있습니다. 근데 관측 사업이라는 것이 요구해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부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농가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수용을 못하는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물론 예.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5개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관측 품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품목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 품목이 필요하니까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검토한 다음에 품목을 늘리자고 하면은 저희가 그 위탁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마 품목을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해의 가격이 폭등한 품목은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대체로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이 또 폭락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관측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한 해에 폭등을 했던 품목들은 다음에 또 농가분들이 많이 심으셔가지고요. 예.
또 폭락을 우려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좀 반복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분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예컨대 이제 저희가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예. 올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예. 2018년산 마늘 양파가 과잉 생산이 되어가지고요. 예.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가 이번에 그 재배 의향을 조사를 했는데 2019년산이죠. 그러니까 네. 올해 심어서 내년에 출하할 그 마늘 양파의 재배 면적은 이제 올해 가격이 안 좋으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예. 줄었는데 이게 이제 평년에 비하면은 10% 이상 늘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만약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작황에 문제가 없다면은 내년에도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아지지 않겠나. 예. 하고 저희가 우려를 해서 올보에 지금 계속 지금 게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속보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농가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작목을 안 심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아. 대체 작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만큼 소득을 보존해 줄 대체 작물이 있느냐 예. 없지 않느냐 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꺼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정부든 뭐 특히 우리 진흥청에서 많이 품목 개발하시니까 그때 이제 대체 작목을 조금 많이 개발해 주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인을 경고를 드리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지자체라든지 이럴 때 농가한테 다 전달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정보 전달 체계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월보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농가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과잉이 우려된다든지 예. 또 과소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분목들을 사전에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난 올해도 한번 7차례 걸쳐서 이제 주산지별로 미니 전망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늘 양파도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평년보다 많을 것 같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주산지를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농가분들에게 알려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좀 반복되는 것들이 농가분들한테 탓을 조금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농가분들이 받으시는 정보의 부족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없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강화해 줘야 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소득이 얻을 만한 대체 작목을 좀 예. 개발하는 것도 과제가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어렵게 생산한 관측 정보를 현장에 있는 그 농민들이나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그 정보 전달 체계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또 현장에서 수용하는 농업인들도 그 관측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네. 이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건 우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많은 것, 그것을 우리 한국의 배추, 무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인 쌀, 그리고 그 요즘 축산물 이런 경우도 관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품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관측의 결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품목이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사실은 어렵고요. 어려운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게 어렵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쌀은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배추, 무, 그다음에 뭐 마늘, 양파, 건고추는 이게 수급,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저희가 좀 부담스럽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오이라든지 뭐 풋고추나 이런 과채류는 아시겠지만 이 일별 가격 등락이 워낙에 심합니다. 이제 하락할 것 같은데 갑자기 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채류를 가격 추정치를 내놓을 때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가볍게 의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해주셨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농업관측본부의 사업들 중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시장 수급과 가격을 전망해서 월별, 분기별로 공표하는 관측 사업이 이제 가장 친숙할 텐데요. 이 위에도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관측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35개 품목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해서 낸 다음에 관측 월보를 매달 발간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예. 이것 위에 저희들이 중기선행 관측,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보, 그 다음에 예. 장기 전망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중기선행 관측은 그 단기 관측과 달리 한두 달 전망이 아니라 한 서너 달 이상의 길게는 6개월 정도 예. 관측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이제 해서 저희가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물론 이제 품목에 따라서 중기선행 관측을 하는 품목도 있고 하지 않는 품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보는 저희가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35개 품목을 다 포함해서 이제 그 분기별 전망치를 제공해 드리고, 또 앞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예를 들면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싣고 있고요. 또 분기보기 때문에 품목 정보 이외에 특별 이슈도 저희가 한 두 꼭지 정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현재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푸드 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푸드 플랜 같은 거를 이슈를 해서 저희가 원고를 전문가가 작성한 거를 게재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분기보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망치도 발표를 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을 합니다. 그게 그 매년 1월에 개최되는 농업 전망대회 때 저희가 뭐 당해 연도의 전망치도 발표를 합니다만 5년 뒤, 10년 뒤에 그 해당 품목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제 저희가 1998년도에 농업 전망이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2018 농업 전망이었으니까 20번째를 맞이했고요. 내년에도 21회 2019년 농업 전망대회를 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농업 전망대회는 이제 매년 참석을 하는데요. 농업 전망대회가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농업 관련되어 있는 식품업계라든지 농기관이라든지 한테도 굉장히 업무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중기 선행 관측의 경우에는 이제 농산물 생산 규모의 조절이 이제 가능하도록 출하기 수급 전망을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공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데요. 아무래도 단기 관측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중기 선행 관측은 저희가 이제 단기 관측은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를 예측은 한 겁니다만, 중기 선행 관측은 그 이상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자칫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중기 선행 관측은 예측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일단 그 축산물 중심으로 중기 선행 관측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매월 월보에 차기 작형의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해서 표로 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다음 작형이 아무래도 3, 4개월 뒤이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는다 준다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농업 관측 전망 중에서 장기 전망의 경우는 우리 이제 주식이자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장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아마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후
2025년이나 2030년경에 우리 쌀 소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장기 전망은 저희가 매월 월보로 발간해 드리는 그 월보 이외에 매년 1월 초에 지금 저희가 농업 전망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든 품목, 저희가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의 장기 전망치, 5년 내지 10년치 전망치를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1월에 농업 전망대회를 했고, 그때 쌀도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쌀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것이 2017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서 쌀 소비량이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마이너스 0.2% 정도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예측을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마 이제 감소폭은 조금 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소 경향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 연구실에서 전망을 한 것에 따르면은 저희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60kg 1인당 60kg 정도에서 이제 정체를 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50kg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어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적지 않은 이제 그 양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제 봐지는데요. 그 관측 본부에서도 뭐 비슷하게 보시는지요? 네, 저희들도 지금 이제 예측을 좀 하기 위해서 그 일본의 쌀 소비량,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쌀 소비량, 연간 이 감소 비율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한번 또 모형도 구축을 해서 그 생애 주기별 이 코드 분석도 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 그 감소폭은 그동안보다는 축소가 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감소해서 일본하고 말씀하신 대로 대만에 조금, 대만보다는 조금 덜 감소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조금 더 정교하게 그 모형을 한 다음에 또 내년 1월에 저희가 농업 전망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정된 모형에 따라서 또 생산량뿐만 아니라 쌀 1인당 소비량도 예측해서 저희가 10년간 거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망이 뭐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그 쌀 정책이 앞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수급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 그 농산물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생산 측의 그 요인, 날씨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세계화라든지 또는 인구의 감소, 또 인구 구조의 변화, 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비 측면의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관측을 하시는데 소비 측면도 고려가 되겠죠. 어떻게 고려를 하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업 관측 사업은 이제 그 생산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각 품목별 그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추정해서 쓰기 때문에 소비 관측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비 패턴도 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산물 생산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 관측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저희 본부 내에 그 소비자 패널을 구축을 해서요.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소비자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들은 저희가 월보에 간단히 게재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농업 관측이 그 수급과 이제 가격 예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생산 의사 결정 또는 이제 출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농 관측 사업이라는 것이 이 농가의 그 소득과 직결되는 그 가격이라든지 출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생산자 단체라든지 지역 농협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 이런 데서도 농가 교육이라든지 사전에 이제 농가 교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때 농 관측 자료를 활용하셔가지고 대농민 교육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도매 시장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그날 시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물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만 저희 관측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기준은 아닙니다만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관측 사업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고 예.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정말 농업 관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이 농업 관측을 통해서 기대하는 이제 효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이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 관측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자. 그래서 농가 소득도 이제 올리고 또 물가의 안정에도 기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마냥 오르면 좋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정부 전체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저희가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사전 면적 조절을 한다든지 예. 정부가 또 이제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제 산지 폐기라든지 혹은 또 조기의 물량을 확보해서 방출을 한다든지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어떨 때는 좀 가격이 오르겠습니다만 또 더 오르지 않도록 그리고 또 폭락하지 않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데 관측 사업이 많이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예, 그렇군요. 농업 관측이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또 국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이제 농업 관측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성, 또 신뢰성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네. 지난해 실시한 이제 만족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80%가 넘는 네. 신뢰도를 보였습니다. 상당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산 농민들의 신뢰도는 한 66%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습니다. 네. 이런 간격 차이가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농가들한테도 신뢰도를 높은 점수를 받으면 되게 바람직하고 좋을 텐데 이제 농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응답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가격을 예측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중심 가격은 가락시장이라든지 도매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저희가 가격을 예측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만 출하하시는 게 아니라 대형 마트라든지 또 직거래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품목의 가격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신뢰도나 이런 것은 일반 농업 단체나 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지 않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신뢰도를 높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련 단체 기관에 있는 분들보다도 다양한 이제 가격들 접하기 때문에 이제 네. 아무래도 좀 더 신뢰 정확도 이런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관측을 통한 가격과 이런 정보들이 본인의 수치 가격 또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더 민감하게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때에 따라서는 정확한 관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칭찬이나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만족도가 훨씬 더 좋아지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관측 사업이라는 것이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다 생물이기 때문에 이 추정 당시의 상황과 또 실제 이루어진 상황이 여건이 달라지면은 이제 추정치나 전망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분명히 그런 한계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관측 업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농가분들 중에서는 간혹 전화를 주십니다. 예. 월보를 받았는데 고생 많다. 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예.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굉장히 힘이 되고 예. 또 가끔씩은 이제 농가분들이 시장에 출하하시기에 조금 미흡한 그러나 이제 저희가 먹는 데서 아무 문제 없는 예. 그런 농산물을 조금 보내주셔가지고 수고하는 직원들하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고 예. 주시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예. 그때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즐거움과 보람이 또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제 관측 사업에 오랫동안 종사를 하셨는데 가장 어떤 보람이라고 할까요? 잘했던 그 사례와 네. 또 항의를 받아서 낙담했던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소 팀장도 했고요. 이제 과일 과채 실장도 했습니다만, 지금 그 상당히 보람 있다고 할 때는 역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관측 결과가 가장 정확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게 외부에서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도 이렇게 잘 맞았구나. 이럴 때 가장 보람이 있고요. 특히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토마토가 굉장히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늘면은 이게 과잉이 될 것 같은데 더 늘게 됐기 때문에 특히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저희가 관측이 돼서 봄에 미리 농식품부랑 강원도 도 관계자, 그다음에 농협 관계자 다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해서 이제 사전에 그 출하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폐기를 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던 해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고요. 또 이제 나쁘게 기억이 남는 것은 관측 결과가 끝나서 발표를 했는데 기상 때문에 그 작황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수급이 저희 관측하고 완전히 달라졌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틀린 것이 마치 우리의 책임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꾸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점들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지 내부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관측 사업이 이제 지날수록 그 정확성을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확성 제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 농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작목 전환이라든지 또 그 고령화 때문에 사망하시는 농가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5년에 한 번 주기로는 그 표본을 재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금 표본 재설계를 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희가 모형을 설정해서 이제 가격을 추정하거나 또 출하량이 나왔을 때 이것을 비교하도록 그 모형 결과하고 모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형이 아무래도 좀 더 정교해지도록 그런 그 역량을 좀 높이는 일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드론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도 시범 사업으로 지금 고랭지에 드론을 띄워서 이제 작황을 촬영해서 이제 식생 지수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시범 사업인데 좀 앞으로는 좀 확대가 돼서 이 관측의 이런 첨단 그 기능들이 접목이 되면은 조금 더 관측이 정확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기원하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우리 같은 그 농업 관측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해외 사례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나라들을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관측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이 농업 관측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황, 그다음에 그 시장 시황 정도를 소개한 다음에 이 가격이 다다음 주라든지 2주 뒤에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정도만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특출나게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그 예를 들면 미국의 관측 사업을 하고 교류를 좀 한다면은 저희가 뭐 방법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농업 관측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잘 맞아도 어느 한 번 실패하면은 이제 질책을 받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은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농업 관측 사업은 사전에 정보를 드리는 예측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은 질책은 겸허히 다 받아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측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농가분들에게는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면은 응답을 좀 성실히 해주시면 네, 좋은 관측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사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농사의 계획부터 출하까지 영향을 미치는 농업 관측은 농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 해 가격이 폭등한 품목들이 이듬해 과잉 생산되어 가격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은 과학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현장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맞물릴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